좋아요, 구독! 매일 아침 저희 김선윤 전문가께서 장전 관심주 5가지를 꼽아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5종목 꼽아주셨는데요. 살펴보자면요. JNTC, 피롭틱스, KNJ, 레인보우 로보틱스, 캠트로닉스 이렇게 5가지 짚어주셨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무려 3종목이 시가 대비 최대 20% 이상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그중에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도 나와줬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등장해줬는데요. 먼저 오늘 개장 전부터 짚어주신 JNTC 오늘 오전장에서 상한가 기록해줬고요. KNJ 시초가 대비 23% 가까이 슈팅 나와줬습니다. 또 캠트로닉스 시가 대비 20% 이상 급등 나와줬는데요.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상한가 또는 상한가 터치 도전하는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는 장전 관심주. 오늘 방송 시작부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은 좀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사실 아침마다 종목을 한 8개 정도를 골라놔요. 거기에서 8개 정도 골라한 다음에 거기 5개를 추리거든요, 제가 항상. 그래서 오늘은 7개를 골라서 왔다 갔다 뭘 하다가 5개를 추렸어요. 근데 2개를 빼놓은 게 또 급등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좀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잘만 선택했으면 5개 다 터질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3개가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 유리기판이에요. 유리기판만 말씀드렸어요. 지금 유리기판만 간다 그랬어요. 예. 제가 오늘 녹화를 해가지고 수요일 날 그 녹화 방송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관련주들은 검색하면은 다 나오긴 하고 이미 시세 분출이 끝나가지고 좀 늦은 경우도 있지만 좀 공부하시는데 도움은 되실 거고 만약에 조금 먼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유리기판이 뭔가 검색하셔가지고 조금 스스로 공부를 해보세요.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큰 시장으로 열리는 건데 오늘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뭐 HB테크 같은 경우도 드렸지만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에요. 네, 다 연관된 관련주들이에요. 오늘 3개 올라간 것도 보면요. JNTC도 아침에 장전해 드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에 잠깐 잠겼어요. 뭐 오래 잠기진 않았습니다. 한 4분, 5분 정도 잠겼다가 풀리긴 했는데 지금도 뭐 파시더라도 수익 중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시가 대비 가고 오늘 시가 출발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좀 풀린 그런 상황이고요. 한 고점 대비해서 오늘 시가 대비 고점이 아래 보이신 수익률입니다. 13%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시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 되나요? 지금은 한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KNJ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잘 보시면은 차세대 핵심 유리기판 삼성과 공동 특허를 했던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역시나 시가 대비해서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빠진 모습인데 고점 기준으로 10% 이상 또 수익이 나기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역시나 또 보자면은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지난주부터 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텔 파트너사 거론 소식 이슈가 좀 있기도 하고 이래저래 조금 다 껴 있어요. 그 유리기판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 주가도 약간 밀린 듯 했지만은 눌림목 판단하고서 사인 드렸고 잘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가 대비 고점으로는 10% 정도의 또 수익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안 간 경우도 있지만 항상 종목을 드릴 때 보면은 평균 5개에서 3개, 4개 이 정도씩은 항상 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장전 종목을 8시 55분경에 항상 글로 적어드려요. 네, 글로 적어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좋은 내용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글 읽기 또 귀찮으실까 봐 뭐 장전 종목은 아니지만 한 8시쯤에 제가 어제 시황부터 해서 오늘 아침 내용들 중에 보셔야 될 것들 짧게나마 코멘트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네, 한 5분 안쪽이에요. 뭐 물론 가족방은 좀 길게 나가긴 하지만 5분 안쪽으로 내용 전달해 드리니까 짧게나마 도움 되실 거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뭐 특별하게 뭐 종목은 뭐 문제되는 거 없이 오늘 잘 대응했던 것 같고요. 내일도 유리기판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오늘 아침과 오늘 또 시간의 특징주들의 흐름에서 봤을 땐 유리기판이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강조 드렸지만 한동안은 이게 시장을 장악한다. 좀 이따 이제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말씀드릴 거지만요. 핵심 AI는 계속합니다.
이게 돌 거예요. 유리기판 갔다가 그다음 뭐가 갈까 고민 중이긴 한데 그것도 제가 찾아보다가 괜찮으면은 계속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네, 같이 파이팅하시고 좋은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뭐 여전히 반도체 안에서 머물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신규 모멘텀, 뭐 비메모리 쪽을 따온다면 삼성전자 재투자하는 게 가장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 아직 그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의 레거시 반도체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뭐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핵심 소재 종목들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여전히 일본의 많은 소재를 기대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소재 독립을 위해서 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원유QNC와 동진세미캠이고요. 오늘은 동진세미캠을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뭐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급등하는 구간보다는 이렇게 조정 나타나는 구간이 좀 더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의 하락도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참 공교로운 것은 48,000원 이상에서 매수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가져온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이 역사적 고점의 부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밀려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정 부분의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재차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격적인 매수 관점의 접근보다는 뭐 추가적인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둔 한 뭐 47,000원 정도의 매수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 이제 고점은 전고점 부근을 염두에 둔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의 상향 강도를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57,000원, 매수 가격은 뭐 47,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 손절 가격은 현재 가격대에서 한 5에서 10% 내외 정도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는 동진세미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47,0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가 54,000원, 손절 라인 42,000원입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원픽 섹터를 알아보기 전에 TLB를 먼저 리뷰를 해봐야겠습니다. 벌써 목표가에 좀 도달을 하셨네요. 16.73%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TLB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TLB 지금 3월 18일 날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제가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잡아드렸어요. 3만 원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32,0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단기적으로 달성이 됐죠. 하지만 제 생각엔 TLB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제가 32,000원대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2,000원대로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하고요. 근데 뭐 지난주에 목표가를 찍고서 빠졌기 때문에 32,000원 다시 한번 매매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6,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한번 대응해 보시면 괜찮은 결과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십시오. 네, TLB 오늘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32,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고 손절 라인 26,5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원픽 섹터도 좀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도 오늘 반도체 쪽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반도체 쪽을 사실 반도체 쪽에 워낙 스페셜리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많이 안 드리려고 하는데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는 분명히 필요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작년이 실적이 피크가 아니고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다수의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경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반도체가 아닌 다른 종목군들을 매매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종목 중에서도 올라올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선순환이 빠르게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보다 훨씬 더 잘 가는 종목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반도체는 꼭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 흐름 자체가 2분기, 3분기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쪽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거기서 좀 우리가 파생돼 나간다라고 한다면 IT 부품주들까지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 쪽에서 저도 또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에 TLB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ALT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장중에 많이 좀 밀리더라고요. 한 4%, 5%가량 밀리다가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려져서 좀 봤더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DI,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이 테스트 쪽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우리가 CIS라고 해서 이미지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시장에서 캐파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스트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외형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가 22,400원이니까 22,400원 이하에서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좀 높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00원대 올해 1월달 고점 부근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9,500원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니까 이 기업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NTC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제일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JNTC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황 부분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유리기판 섹터의 대장입니다. 일단은 피롭틱스가 대장이었는데 오늘 한정에서 대장의 지위를 물려받았다 보시면 되고 이슈 하나 말씀드리면 TVG 방식 유리기판을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연내 시제품을 공개하겠다 이런 이슈가 언론에 도배되면서 수급이 몰렸고 결국 상한가 마감했다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4,300억. 근데 우리가 거래 대금을 볼 때는 어떤 부분 유의해야 하냐면 이전과 대비해서 얼마나 터졌는지 평균적으로 얼마가 터져 왔는지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제가 확대해 보면 한 200억 정도 터졌는데 여기 한 20배 정도가 터진 겁니다. 추세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찍으면서 매물대 소화했던 차트였고 전고점 라인, 박스권 라인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보시면 마이너스 5% 가까이 빠졌습니다. 교환 청구권 관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빠졌다 보시면 되고 아마 내일장은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다시피 시가 갭 하락해서 뜰 겁니다. 갭 하락해서 뜨면은 이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하신 분들,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담으신 분들의 차익 물량이 나올 때 오히려 눌림 구간에서 우리가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가격적으로 보자면 한 2만 원 아래가 될 겁니다. 제가 시간을 달리니까 다시 보자면 29,900원이니까 한 25,500원 부근에서 출발할 겁니다. 개파락해서 출발할 건데 2만 원 이하에서 담으신 다음에 손절 라인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3.5% 스탑로스 걸어놓으시고 2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22,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었던 JNTC부터 짚어봤는데요. 2만 원 이하에서 공략을 하시고 손절 라인은 3.5%가 넘지 않는 선에서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애플이 자사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해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할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면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미 지난해 9월 유리기판 적용 반도체 시제품을 공개했으며 SKC,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국내 기업들도 유리기판 선점을 위해 발벗고 나선 상황인데요.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 기반 내 기판의 한계 극복을 위해 나온 신기술로 기존의 플라스틱 대비 더 많은 반도체 칩을 탑재할 수 있으며 패키징 두께를 줄이면서 열에도 강해 꿈의 기판으로도 불립니다. 그러면 유리기판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JNTC고요. 오늘 장에서 29.82%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오늘 장에서 4.02% 빨간불 켜졌습니다. 네, 오늘 테마는 유리기판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JNTC고요. 오늘 장에서 상한가 기록해줬습니다. 바로 이 종목 내일장에서도 흐름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유리기판 테마가 지난주에도 좀 뜨거웠던 것 같았는데 네. 이번 주도 강세 계속 흘려갈 거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한 연속 한 4, 5일 정도 강한 트렌드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기판 쪽 수급 한번 유리기판 쪽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가장 많이 들어왔던 JNTC가 4,000억, 그리고 SKC가 2,600억, 캠트로닉스가 2,500억, ICD가 1,600억, 1,611억, 1,600억.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최근 급등에 따른 많은 뭐 개인 단기 투자 이런 부분도 들어왔지만 사실 단기 투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시장에서 유리 기판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자, 왜 유리 기판이 뜨나? 바로 꿈의 기판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AI를 생각할 때요. 자, AI 데이터 센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최근에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열이죠. 그런데 그 기존의 반도체 기판은 바로 플라스틱에다가 에폭시를 넣어가지고 했던 종목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바로 열에 약하다는 겁니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고장이나 혹은 데이터 손실이 많아지고 데이터 손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고속화에 대한 그 부분도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 부분을 바로 어떤 걸로 바꾸냐? 바로 글래스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열에도 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열에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판에 손상도 없고 손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매끌매끌한 곳에다가 거기다가 많은 칩을 넣어서 바로 고속으로 또 전송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시대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그 재료가 바로 글래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 기판의 원재료를 유기물에서 유기물이랑 플라스틱에서 바로 유리로 바꾼 기판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다른가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버 혹은 AI 가속기 등 하이엔드 어플리케이션 기판의 대형화. 자, 유리 같은 경우는 정말 대형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판이 휘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유리가 뭐 휘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기판 휘는 현상도 막을 수 있고 또 평탄도도 굉장히 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많은 칩을 집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바로 설계의 미세와 한계를 극복하는 그래서 꿈의 기판이 바로 이 글래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열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 기판이 적용된 테스트 패키지 보면은 유니크한 글래스 스트럭처 프로세스 굉장히 이제 매끌매끌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력도 이제 낮은 전력을 통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바로 이러한 유리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JNTC가 바로 어떠한 부분을 담당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소재입니다. 소재 관련해서 이제 JNTC가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 보면요. 유리 기판 소재 업체로서 그다음에 최근에 글로벌 업체와 공급을 논의 중이고 그리고 2024년에는 시제품을 생산하면서 JNTC가 좀 밸류에이션을 자체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성장할 수 있다. 물론 본격화 시점은 2026년부터 2027년이지만 지금부터 주식은 기대감으로 간다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좀 빠르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으로도 지금의 주가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오늘 많이 상한가 간 이후로 시총이 1.2조인데요. 2025년 그 포워드로 봤을 때 PR이 10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업체가 10배라는 것은 그만큼 밸류에이션, 즉 가치 평가면에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최근에 오늘 이렇게 적산병으로 올랐지만 오늘 그 시간외로는 대부분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그러한 조정은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NTC 같은 경우 어떤
하락하는 구간 어느 정도 내가 3일선에서 5일선 이러한 것들만 고민하시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상승에 대한 조정이 있겠지만 그러한 조정을 너무 이제 이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얼마나 더 싸게 사서 그러한 반등을 취할 수 있는가 그것들만 여러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NTC 오늘 뭐 상한가 가고 시간 내에서 빠졌지만 내일 저가로 얼마큼 잘 싸게 잡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은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JNTC 매수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리 기판 테마 안에서 이제 꾸준히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내일장에서 혹시 조정을 줄 때 조금 더 기회를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캠트로닉스고요. 오늘 장에서 4%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도 바로 표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이 유리기판 테마 안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좀 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매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긴 했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를까요? 네, 자 캠트로닉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캠트로닉스는 뭐 모바일 쪽 IT 글래스를 담당하는 업체지만 최근에 TGV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판을 통해서 묶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캠트로닉스가 최근에 부각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투자 포인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유리기판의 TGV 공정 진입으로 밸류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각 기술 기반으로 유리기판의 핵심 공정인 TGV 공정 사업을 가속화되고 있다. 자, 필옵틱스가 왜 그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대장주로 갔을까요? 바로 이 TGV 장비를 납품을 시작하면서 필옵틱스가 강한 상승을 보이는데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TGV의 공정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최근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다른 사업도 있지만 지금 이 캠트로닉스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TGV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신성장 엔진으로 가동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적 자체도 충분히 지금의 가격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0.4조, 그러니까 약 4천억 정도인데 25년 PER로 12배 정도.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캠트로닉스가 오늘 이 상승형 음봉을 보였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승형 음봉을 보였는데 저는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눌림을 보였지만 여기서 살짝 꺾였다가 다시 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한 4천억 정도까지 일단 왔다라고 하면은 5천억까지는 충분히 기정사실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억 단에서 올라온 종목들은 5천억까지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대부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 시간 내에서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JNTC까지 이 두 종목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이저셀 같은 경우 우선은 차트 보시면 오늘 좋은 모습이었어요. 장 초반에 급등이 쫙 나왔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레이저셀의 흐름을 보면은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중이라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윗꼬리가 좀 달려가지고 아쉽긴 한데 이게 그 3D 디램 이슈예요. 그러니까 디램을 여러분 보통 지금까지는 만들 때는 이거를 뭐 HBM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통은 한 면으로 이렇게 기판에다가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리 기판으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이슈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몇 겹씩 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효율도 좋고요. 이래저래 좀 이슈화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저셀 같은 경우가 그 면광원 에어리어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PCB 기판 패키징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번 잘 먹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다가 오늘 한 번 더 가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추이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더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혹시나 레이저셀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유리기판 이슈가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관심 종목군에는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얘도 반도체 장비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자,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제 흔들렸고 오늘도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뭐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강하다는 얘기는 뭐 설마 오늘 나스닥이 3% 급등을 할까? 그렇죠? 올라가봤자 1% 올라갈 거고 오히려 또 어제처럼 살살살 아직은 좀 더 밀릴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크게 안 빠지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보합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서 한 며칠 동안 버티다 보면 미국장도 다시 또 호재 뉴스 나와서 다시 반등 주시고 올라갈 텐데 그때까지 좀 흔들릴 때마다 좀 싸게 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서 35,000원 이하로 내려왔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전일과 동일하게 35,000원, 35,000원. 사실은 어제 미국 시장이 좀만 더 빠졌었으면은 34,550원이 아니고요. 이거 32,000원도 내릴 수도 있는데 정말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내려오네요. 일단 뭐 그거는 뭐 좋은 뜻이죠. 잘 안 내려온다는 거는 누군가가 지금 밑에서 물량을 받아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쨌든 또 장중에 아직 우리나라 시장 지금 코스피 봐봐요. 지금 뭐 살아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일단 모양은 좋네요. 일단은 받치고 있는 모양이어서 이제 양봉은 양봉인데 하락이죠. 마이너스 지금 0.66. 나쁜 모양은 아닙니다. 일단은 흔들렸다가 밑에서 일단은 과매도 부분에서 이제는 누군가가 좀 밑에서 좀 사주고 있다는 모양이니까 나쁜 모습은 아닌데 다시 오후장이 또 흔들리게 되면 또 35,000원으로 밀려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따가 많이 밀려 내려가게 되면 35,000원 정도에서 저점 매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종목인데 쫓아가지 말고 싸게 사면 된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서 흔들릴 때에서 용감하게 34,550원 떨어져서 35,000원이네. 그래서 한번 사볼까?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자마자 지금 수익 권역에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산 거지만 못 산 사람들은 35,000원으로 밀리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습니다. 표님의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반도체 관련주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수출이 이제 1분 지금 4월달 이제 10일까지도 지금 4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인다시피 일단 관련돼서 이제 수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낸드 가격도 아마 2분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가 고정 가격을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내에서 이제 각 테마별로 이제 지금 순환매를 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이제 사항에 따라서 뭐 들쭉날쭉은 한다라고는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HBM이나 그다음에 DDR5, 그다음에 전공정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국내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후공정 관련된 패키징에서 이제 반도체 검사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뭐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지금 시장 패키징 관련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뭐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것은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베트남에 그 현지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지 공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이제 후공정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후공정 관련돼서 작년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뭐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배 정도의 이제 매출이 증가할 만큼 그만큼 이제 외주 관련된 물량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SK 하이닉스의 이제 전 공정 그러니까 생산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물량을 외주 업체를 통해서 처리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와는 2027년도까지 지금 뭐 패키징에서 테스트 모듈
테스트까지 해서 전 과정에 대해서 지금 뭐 수행한다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매출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기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그 납품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HBM3E에 대해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본격적인 양산화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HBM3에 대해서 이제 양산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에 어떤 밴드를 가지면서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 상황에서 외국인 특히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꾸준히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연기금이 3월 29일 날 이후에 지금 25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가격 전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오늘 이제 조금 올라서 31,5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수준보다 조금 낮은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릴 때 매수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한 31,000원 그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목표 주가는 전 고점 수준인 3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34,500원이 어떻게 보면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를 상향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긴 하지만 일단은 1차 목표 가격으로 35,000원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조정은 25,000원이 이제 하방 경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만약 하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크윙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도체 섹터 흐름을 봤을 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분화됐습니다. HBM, 온디바이스 AI, CXL, 칩렛, 유리기판까지 순환매가 돌다가 유리기판 섹터의 수급이 빠지면서 다시 HBM으로 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동사는 HBM 테스트 장비 관련한 기업이죠. 수급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차트를 보니까 우리 배트맨 일부 시청자님들은 잘 아시는 기법이 적용될 것 같네요.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38,700원 고점 찍고 주가가 살짝 윗꼬리가 달렸는데 많이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게요. 자, 매물대가 없습니다.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없으면 제가 수익 내기 좋은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전문가님 지금 너무 높은 자리 아니냐. 물리는 거 아니냐. 손절 라인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 하나 잡아드리자면 일단은 이 종목은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 하나 그어드리자면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자, 추세 매매 원리가 뭐였죠? 추세대를 그어봤을 때 일단 상승 추세로 가야 되고 재료가 좋아야 되고 거래 대금이 평균적으로 꾸준히 들어와야 되고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내가 장을 대응해야 되죠. 추세의 지지 라인이 어디일까요? 선을 그어봤을 때 33,000원 정도 돼 보입니다. 자, 내일 38,700원 아마 출발할 거예요. 제가 시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보시면 마이너스 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가갭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35,000원이 추세의 지지 라인입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내일 장 개장했을 때 35,0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면 단기 목표가 42,000원 잡고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장이 열렸다고 바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35,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 싶으면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들어봤고요. 1차 목표치로 42,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구글과 인텔이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인공지능 칩셋을 나란히 공개하면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현재 AI 반도체 시장에 변화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업계에서는 AI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고도화, 다양화하는 과정 속에서 칩 설계 능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 AI 적용 분야는 자동차, 로봇, 가전 등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반도체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I고요. 오늘 장에서 11.97%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오늘 장에서 6.62% 빨간불 켜졌습니다.
네, 오늘 테마는 AI 반도체 테마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DI고요. 오늘 장에서 11% 넘는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제가 이제 거의 제 교육방에 지금 3,600, 3,700분이 계시죠? 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제가 공략 도와드렸던 이유 바탕에는 이제 모멘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모멘텀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근데 수급이에요, 여러분들. 수급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공략을 도와드린 거지 막 모멘텀이 있어서 공략을 도와드린 건 아니고 어쨌든 핵심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TSMC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업체죠. AI 칩 제작 필수, COWOS, 뭐 패키징용 추가 장비 주문 소식 이런 게 있었고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그냥 TSMC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돼요.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고 올해 영업이익이 271억 원이래요. 컨센서스상. 네,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342%가 성장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쇼티지 HBM 장비 국산화로 온전한 수혜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HBM 장비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CXL 이슈도 있죠. 네, CXL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한미반도체가 HBM 관련해서는 대장이고 뭐 찐 대장은 SK 하이닉스가 맞겠지만 어쨌든 또 이런 관련해가지고 한미반도체가 대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대장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이 좀 오늘 좀 탄력을 보여줬던 이유 바탕에는 24년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기준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뭐 여러분들의 고평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약 90배입니다. 90배.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상. 그러면은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좋은 것들은 여기 이때가 가장 쌉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건 모르셨죠. 약간 이때가 상당히 싸게 적용을 하고 DIPR 같은 경우에는 18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보다 훨씬 싸다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DI의 월봉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 거의 박스권이죠. 네, 이런 식으로 뭐 박스권 하단 여기가 상단인데 상단 보시면은 핵심 가격대가 있습니다. 15,100원.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윗꼬리에 최고가 15,100원, 상장 이후의 최고가도 15,100원 정도 부근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15,100원. 네, 여기. 자, 근데 이 구간을 최근에 양봉으로 이렇게 두 차례가량 쭉 이렇게 돌파했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죠. 음봉이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여기서 또 핵심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서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자, 그러면은 월봉은 굉장히 아름답죠, 여러분들. 네, 월봉은 굉장히 아름답고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고 일봉도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안 할 이유가 당연히 없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시면은 17,800원에서 17,500원에서 사라. 자, 여기가 매수존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살 수가 있죠. 이런 데서 살 수가 있죠. 네, 어디서 사든 수익을 줍니다. 네, 이렇게 타점이 제가 좋습니다. 오늘 종가 베팅 하신 분들 계시나요? 네, 종가 베팅도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DI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시작이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도 나왔었고 그리고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독자 랠리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또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식으로 어떤 탄력적인 상승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의 교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테마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DI 매수로 시그널 챙겨보도록 하고요. 일단 거래량과 함께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잘 메모해 주셨다가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고요. 오늘 장에서 6% 넘는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뭐 전문가님께서 여러 번 또 공략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다시 한번 또 공략할 수 있는 타임이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근데 한미반도체도 좋긴 좋아요.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DI가 조금 더 점수를 조금 더 높게 쳐주고는 있다. 그래서 물론 기존 대장은 한미반도체가 맞는데 뭐 내일 한미반도체가 더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DI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있다라는 관점인데 어쨌든 최근에 더
매매 비중은 한미반도체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바탕에는 제가 이 방송에서도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미반도체 영업이익이 1173%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고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나왔었죠. 미국 마이크론의 어떤 200억대 그런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HBM PC 본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미국의 인디애나의 칩 패키징 시설의 건설에 이제 5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도 좀 간지나게 또 나왔죠. 네, 기사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오늘 한미반도체를 공략을 도와드렸잖아요, 사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 구간에서도 다 매일매일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60분봉입니다. 한미반도체 60분봉. 네, 다 도와드렸다가 자, 여기서 다 매도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52MA, 네, 50일 이동 그 지수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여기에 지지가 받아지는지,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이 만들어지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내가 돌파하면 한번 사봐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샀습니다. 아까 1분봉에서 보여드렸죠.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가 아까 14만 원에서 13만 8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지켜봐야 되는 어떤 한미반도체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60분봉상 이런 데를 지지를 받아주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하락 추세는 아니에요. 한미반도체가 이제 단기 하락 추세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끝났다라고 했을 때 이런 데를 지지하면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종고점이나 다시 종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는지를 체크하면은 아마 한미반도체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거래 기회를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내일만 봤을 땐 DI가 조금 더 점수가 높고 그다음에 뭐 내일 모레가 됐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또 점수가 더 높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든 제가 어떻게 공략 도와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내일부터 한미반도체 흐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스마트하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윤사무엘과 교육방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자, 이렇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얘도 시가총액이 11조짜리 종목이라서 좀 대형주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지난번에 15만 4,500원인가 550원인가 그때 한번 추천해서 이미 수익 달성이 3.7%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더 간다. 하지만 절반을 팔아라.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한번 조정을 살짝 받았죠. 3.4%, 3.7% 수익이 났다가 3.8% 떨어졌으니까 절반을 팔은 사람도 또 샀으면 또 매수가 됐던 종목이고, 자, 지금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지금 가격에 쫓아가도 괜찮기는 한데 이걸 이 가격에 쫓아갈 거면은 뭐 그렇게 급하게 쫓아갈 거면 차라리 다른 가벼운 애들 지금 온디바이스, AI, HBM 관련주부터 뉴로모픽 쫓아갈 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또 다시 내려오면 뭐 15만 5천 원, 요 이하로 내려오면 지난번에 14만 5천 얼마였는데 그거보다 1,000원 더 올려서 15만 5천 원 이하로 뭐 많이 떨어지면 14만 5천 원도 내려올 수도 있죠. 나스닥이 무너지면 한번 확 빠지면. 근데 지금 나스닥이 안 빠질 것 같아서 그냥 매수 가격을 올려서 15만 5천 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전한 종목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요즘에 엮여 있는 수급도 좋아요. 기업 외국인들이 몰빵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열심히 사죠. 기업 외국인들이 아주 그냥 미치도록 삽니다. 연기금도 사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은 절대 급락이 없습니다. 단점은 급등이 없는 것뿐. 재미는 없지만 안전하고 좋은 종목, 편안한 종목을 원한다 그러면 삼성전기가 제격이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전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